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8월 2일, 8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어, 미국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 그리고 HLB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나스닥의 경우에 갭 하락 출발 이후에 물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낙폭을 조금 축소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으로 일단은 이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요때부터 한번 충격이 나왔고 이후 반등이 나왔는데 또 한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후 이 전체적으로 고점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낮아질 가능성이 지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 아직도 있습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아직도 있습니다만 양봉으로 몸통을 만들어주면서 21선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은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정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이었습니다. 아마존을 끝으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그 실적 발표가 이제 대충 정리가 됐는데,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기업들, 특히 이제 아마존이 제일 심했는데, 이제 피크 아웃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3분기 이후부터는 둔화될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과도하게 좀 작용을 좀 한 모양새였습니다. 물론 지수가 이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피크 아웃의 우려가 나타나게 되면 또 조금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실적적인 측면도 있고 이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 금리 인상 얘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불리한 여건에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이렇게 해갖고 쫙 밀려나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6월 지표들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날 발표들이 쭉 됐는데 뭐 PC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 발음도 안 됩니다. 디플레이터 같은 경우에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정도를 보이기는 했는데, 근원 디플레이터가 PC 이 디플레이터가 생각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우려는 조금 줄어든 경향이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2달간 미국 시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강하게 영향을 주었던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하게 만들어냈던 지표 중에 하나가 제법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은 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유동성 회수 부분이 아직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5월 무렵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환매를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조금씩 회수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1조 4천억 달러 가까이 지금 일단 회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수를 하게 된다라고 보면 막상 나중에 테이퍼링이 나왔을 때도 그렇게 생각보다 충격이 덜할 수 있는, 완충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다만 조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국도 확진자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 돌파 감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국 쪽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IPO를 이제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기업들 59개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시행하는, 투자를 금지하는 이런 법안이 이제 시행이 오늘부터 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 부분이 약간 좀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달 말로 끝이 났던 부채 한도 협상이 일단 불발로 끝나면서 비상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비상조치를 하게 됐었을 때 이 자금이 한 10월 정도까지는 쓸 수 있는 정도의 비상 자금이 나오기는 할 텐데 글쎄요, 이게 10월 정도에서 10월 전후한 시점에서는 아마 협상이 어느 정도는 통과가 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지금 이 시점부터 나중에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될 때까지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프라법이 통과가 돼도 이것도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오늘 또 그에 대해서 재원 자체를 이번에 만약에 이 인프라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원 자체를 뭐 비트코인의 이 세금을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그거 가지고 마련을 하느니 어쩌느니 지금 그런 얘기들도 지금 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게 되면 어쨌든 인프라법의 이번 주 상원 표결이 있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긍정적인 이슈, 지난주까지 반영을 거의 하지 않았던 긍정적인 이슈들이 일부 몇 개 정도는 다시 반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미국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 사이 요 갭으로 떨어졌던 갭을 메꾸는 정도의 흐름 나올 가능성에 일단 1차적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중국 기업 규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좀 컸었죠. 그래서 오후장마다 계속해서 급락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긴급 사태가 일단 발동이 됐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됐었는데 지난주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오히려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근데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일단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3200포인트 이 자리 내주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름 강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3170은 놓치면 안 돼요. 일단 3200자리 정도는 지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키면서 3220포인트 도전을 다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양봉으로 돌려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양봉 도전 돼야 돼요. 그리고 뭐 도지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일단은 빨간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양봉으로 돌려주는 게 더 중요하다. 몸통이 작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중요한데 오늘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제가 아마 무방 쪽에서는 요 말씀을 여기서 아마 한번 드렸지 싶은데 요쪽에서 오늘 아침에 이 반등 강도가 제법 조금 괜찮게 나왔어요. 이후 좀 다시 한번 꺾임이 나왔습니다만 반등 강도가 여기서 제법 괜찮게 나왔다라는 건 돈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잖아요.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안정 하방 경직성을 조금 확보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반등이 지금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이게 계속 올라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계단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 일단 이 시가는 회복해서 양봉으로 돌려주고 마감하는 게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요하겠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외국인들 매매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 지금 선물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가 들어온 부분은 조금 그나마 좀 반갑기는 합니다.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도 가능성이 조금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매도 나오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매수 우위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그나마 반가운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현재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오늘 어떻게 마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봉 마감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지라인이 1030포인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지지라인에서 오늘 시가 만들어 놓고 살짝 아래꼬리 달면서 지지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코스닥은 오늘 욕심을 좀 낸다면 104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 올라와주는 그런 정도 흐름으로 마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되지 않는다면 내일은 위아래가 다 열리는 상황이고 아래쪽 방향이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한 40포인트 전후 정도까지는 오늘 올려놓고 마감하는 게 좋겠다. 코스피는 오늘 양봉 전환하고 마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HLB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윗꼬리를 그렇게 길게 안 달 걸로 봤는데 결국은 또 이 자리 두드러 맞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그게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거래량이 나쁘지 않았고 지난주 분봉 수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여기서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분봉은 나름 괜찮습니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36,500원에서 37,000원 이 지금 매물대 매물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 지금 막 조금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위로 최대한 좀 많이 위로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뭐 HLB가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대 심리가 지금 조금 있는 거죠. 엘파 매각 자금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는 건데 이번 주 기대 심리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이거 위로 많이 올려서 자 보수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이 자리 안착을 해서 아예 이 자리를 건너뛰고 여기서 앞으로 당분간 놀아주는 흐름이 나오거나 조금 더 바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예 여기까지 이번 주에 위로 뚫어놓고 조정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 39,000원짜리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상보다 조금 더 빠른 반등 가능성도 조금 생길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다이렉트로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번 주 이렇게 바로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 조금 지지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기간 조정 기간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거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것보다 여기서 쉬었다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주봉상으로도 지난주 괜찮은 그림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4만 원짜리거든요. 4만 원짜리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 위로 올려놓고 4만 원, 요 4만 원에서 4만 1, 2천 원 정도 사이 자리인데 요 자리 정도 계속 매물 받아내면서 이 자리 지지 테스트 해주는 이런 정도 그림 나와주면 최상의 그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월봉은 일단은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상으로도 지금 20월선이 41,300원 뭐 무렵이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자리 주봉 월봉이 지금 다 걸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위로 올라와서 안 걸릴 수 없을 거고 걸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일단 한번 두드러 맞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기간 조정을 조금 해주는 흐름 그 흐름 정도만 나와줘도 이후에 올라갈 때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베이스는 되겠다. 그런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전 얘기는 이 정도까지 드리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장 마감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